입종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한마디로 악의적인 거냐, 두 번째는 BIC에 해당되느냐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BIC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402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코드가 이제 제시될 텐데 그 코드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도 이제 그 다 나와 있어요. 대충은 나와 있는데 코드에도 이제 여기 다 중복이 되겠지만 코드는 더 정확하게 실제로 이제 아이의 BIC 자체가 어떤 것이 이제 우리가 요구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시험을 보게 되면 첫째, 자 먼저 어떻게 되죠? 자, 요 문제를 보게 두 가지, 그러니까 4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먼저 중요한 게, 자, 뭐 한번 우리가 스치듯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먼저 우리가 A라는 사람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 사람도 이제 결국은 A와 B 사이에 그죠? 이혼으로 인해서 C라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A와 C가 이제 콜롬비아로 이제 가겠다 하고 이제 한 거죠.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다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is entitled to remove 뭐 relocation도 좋고 remove 그죠? 그 다음에 항상 because가 돼가지고 because 뭐뭐 때문일까요? 뭐 어떻게 왜 기본적으로 뭘까요? 자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A한테 우리가 이제 리무벌에 대한 우리가 리무벌을 허락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까요? 여기 법원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한마디로 첫 번째 베이페이스가 없다. 베이페이스가 없죠. 없다. 두 번째 뭐예요? BIC가 되겠죠. 이제 비코즈가 이거 들어가야 되겠죠. 하고 나서 이제 그 밑에는 룰들이 들어가야 돼요. 룰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법적으로 얘기했던 프리점션에 관한 문제, 또 입장에서 뭐예요? 수알렌 케이스, 또 하워드 케이스.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프리점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는 문제, 리버팅 문제, 리버터라는 문제, 그죠?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쭉 우리가 전개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데이빗 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또 루이스 케이스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재미로 그냥 만화책 읽듯이 그냥 읽어버리면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룰들을 찾아내고, 또 여기 등장인물에 대한 우리가 성격도 파악하고, 또 법원에서 우리가 하급심에 내려지는 그 원칙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잘 알겠습니다. 네. 한 5분 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5분 쉴까요? 10분 쉴까요? 10분 쉬시죠. 10분이요? 그러시죠? 그래서 스테이트 그룹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요번은 이제 대법원 케이스네요. 프랭클린 스프링 코트니까 대법원 케이스고, 피고가 이제 브라이언이나 그룹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와이프인 켈리 그룹을 이제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이죠. 기소된 사건이고, 또 피고는 와이프를 이제 폭행하지 않았다, 그죠? 거부했고,
근데 원심 법원에서 이제 증언에 하면 폭행했다라고 이제 증언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논거로서 한마디로 네드라 호스킨스라는 한마디 디펜던스 엑스와이프네요. 이 사람이 피고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언했어요. 나도 얻어 터졌다 2번 정도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고가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이고 이제 항소한 케이스인데요. 항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심 법원 자체가 한마디로 전 부인이 증언을 하도록 허락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제 조장한 거겠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증거법과 관련 케이스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증거법 404조 A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규정되어 있냐면 일반 원칙이 규칙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의 어떤 성격과 그죠? 캐릭터니까 인물, 사람의 인물이죠. 인품이나 성격과 관련된 증거 자체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에 자신의 성격에 맞는 행위를 우리가 입증할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받아줄 수 없다. 그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404조 A처럼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절도를 했으면 그죠? 절도를 했으면 이제 절도죄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기소돼서 한마디로 형무소에 있었다. 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절도죄로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죠? 똑같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간에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그죠? 인품과 관련된, 그죠? 성격과 관련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증거로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절도죄로 졌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뭐 물론 이제 강도로 발전시킬 수 있고 뭐 살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폭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자신의 어떤 과거의 어떤 이 범죄 경력 자체가 추후에 나타난 어떤 범죄와 당연하게 일치된다는 어떤 입증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어떤 증거법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다른 방법은 되죠. 일단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원심법원에서 원심법원을 담당하는 판사가 그 재량권을 가지고 이제 그 증거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우리가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여부를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404조 A는 기본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사람의 어떤 성품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뭘까요? 는 내재적인 위험을 이제 가져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배심원들이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중요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하니까 떨어져 나가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사건보다는 오히려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케이스를 결정할 소지가 높죠. 한마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작동되는 사실, operative fact, 그죠? 이런 법에 의해서 실제로 작동되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결론을 내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이제 편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캐릭터 에비던스라는 결국 한마디로 성품 증거는 그죠? 인물 증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제되는데 한마디로 이게 relevance라는 적절성
적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뭘까요? 그 증거적 가치라는 게 실제로 오히려 이런 부당한 공정하지 않은 편견의 위험성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렐레번스는 있죠. 렐레번스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강도한 사람이 강도하고 뭐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아무 짓 없는 사람이 하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 렐레번스는 있다 하더라도 그죠? 렐레번스가 부족한 건 아니죠. 하지만 증거적 가치가 오히려 실적으로 그런 부당한 그 편견의 공정하지 않은 편견의 위험성을 누구한테 갖다 줘줘요? 그 trial fact 한마디로 배심 재판이니까 배심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애시당초 범죄다, 범죄형이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유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판단일 수 있는 거죠. 404조 B를 보게 되면 자 하지만 404조 A는 이제 증거를 우리가 채택할 수는 없지만 404조 B는 또 재밌어요. 자 다른 과거의 행위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채택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자 모티브 그죠? 모티브라든지 또 기회 그다음 의도, 준비, 계획, 인식 그죠? 아이덴티티 그죠? 그 다음에 absence of miss, 그 accident 한마디로 사건이나 잘못의 과실이 없다는 이런 내용들 자체는 뭘까요? 404조 B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04조 A는 이제 인물에 관한, 성품에 관한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배제하더라도 404조 B로 이걸로 하면 되는 거죠. 이걸로. 이게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게 룰이겠죠. 이게 룰. 이걸로 우리가 exception으로 이제 한마디로 404조 A, B로 A를 제외하고 B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사건을 혹은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없었다라는 어떤 항변 사유에 대해서 다소 불일치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룹이 뭐라고 이제 증언했냐면 오히려 자신한테 덤빈 것은 그죠? 와이프다는 얘기죠. 와이프다. 자기는 단순히 잡고 그냥 옆으로 그죠? 옆으로 잡아 옆에 이렇게 떨어진 거 불구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 폭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도 없고 그런 거죠. 만약에 또 뭐랬어요? 만약에 상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뭐 일단은 막으면서 그죠? 막으면서 오히려 옆으로 비키고 넘어지면서 나타난 오히려 본인이 나한테 이제 덤벼들어서 결국 서로 그냥 계단이 떨어진 것에 불과하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 뭘까요? 폭행죄가 아니고 나는 정당방위다. 오히려 싸움을 먼저 한 것은 이제 와이프였다. 이런 주장이겠죠. 이건 이제 폭행죄로. 한마디로 이제 피의자가 이제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한마디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 어떤 것도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떨까요? State required proof. 한마디로 국가 보통 검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있는 거니까 입증 책임 있는 그런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뭐 이게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한국말이 말이 좀 안 되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의자죠. 지금 피의자 자체가 아주
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형사법정 판결되면 이제 범죄자가 되겠지만 이제 일단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튼 피의자 자체가 정당박의를 주장할 경우에 한마디로 뭘까요? 뭐 입증 책임이 있는 국가 검사가 그 범죄에 대해 구속 요건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 거죠. 정당박의는 뭘까요? 자, 실제로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폭행 사건은 아예 정당방위였다. 그러니까 뭘까요? 폭행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속 요건의 그 구속 요건을 우리가 부인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부인이 된다 그러면 이건 자체가 정당방위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 형 자체가 그 범죄가 성립이 되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라는 건 정당방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증거에 국가가 이제 한마디로 그 구속 요건이 이제 입증하기 하는 어떤 증거에 거부라든지 어떤 컨트라딕션 어떤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그 charge crime 한마디로 기소된 그 범죄의 구속 요건이 딱 맞는 거죠. 오히려 뭘까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게 금지된 행위다. 금지된 행위가 맞죠. 자, 내가 누구를 때렸다. 그죠? 제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뭐 앞에 뭐 물건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확 밀었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상해를 입혔죠. 제가 밀었으면 불법행위죠. 뒤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뇌진탕으로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과실이죠. 내가 밀었으니까 과실로 의도가 안 보였으니까 과실로 내가 죽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는 뭘까요? 뒤에 불이 났잖아요. 뒤에 불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한 그 민행위는 금지된 그죠? 행위죠. 하지만 뭐라고 주장할까요? 이러한 재반 사정 자체는 재반 사정 그죠? surrounding fact or circumstance justified conduct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당방위죠. 따라서 피의자가 이런 헌법상의 책임으로부터 이제 면책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가 이 피의자 자체가 이 정당방위만을 그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따라서 한마디로 기소된 범죄의 구속 요건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는 뭘까요? 과거의 범죄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불법 행위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죠? 이런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이 나가지고 누구를 갑자기 밀쳐가지고 그죠? 상해를 입혔다. 그럼 이게 이제 폭행죄가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폭행죄가 있으니까 요번에도 폭행죄다 이렇게 우리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피의자가 입은 그 상해라는 것은 그 사건의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문제가 될 거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제 정당방위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정당방위라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서 그룹이라는 건 뭘까요? 자, 자신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또 자신의 그 와이프의 그 상해라는 것은 유연한 거고, 그죠? 우발적인 거고, 의도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볼 땐 의도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사건이 의도가 있다든지, 그죠? 의도가 있다든지, 혹은 사건이
없었다라는지, 그죠? 이런 그 소위 404조